오늘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 주차는 2주차. 오늘은 요거,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15페이지. 요거는 한 2주 정도 할 것 같아. 2, 3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는 저거, 그게 누구니? 역사에 대한 관점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 오늘은 다시 또 비교.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할 건데, 요거 문제를 한번 보자. 요게 건국대학교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역시 건대 거, 그 다음에 동국대 거, 연대 거,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동대 거, 그 다음에 경희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 비교입니다. 비교 논제. 요 논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글자 수는 400에서 500자야. 우리는 비교할 때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모든 논술 문제는 딱 4가지 유형밖에 없다. 뭐냐면 주제 찾고, 근데 주제를 찾는 것이 명시적으로 논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주제를 당연히 찾아야지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제, 그 다음 요약하시오. 요약도 500자 정도라고 했지. 아래 1번부터 5번까지의 제시문을 2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요약하시오. 그럼 하나가 보통 100자 정도, 100자는 한 3문장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 비교는 보통 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를 비교하시오. 요 500자. 그러면 제시문가에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비교할 때 주의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다시 항상 주제어가 주어가 된다. 원고지를 보면 얘는 먼저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는 보통 가와 나를 비교라고 돼 있어. 그런 다음에 뭘 먼저 찾아야 돼? 항상 주제어를 먼저 찾아야지. 근데 너네 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학생들도 이게 주제어 찾으라고 하면은 주제어와 무관한 걸 앞에 쓰잖아.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관점을 요약하거나 관점을 비교하거나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문학작품을 설명하거나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문학작품 비판하거나, 지금 뭐 한 거야? 요약 비교해서 비판이지. 그럼 여기도 방금 전에 했던 논제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주제어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관점, 또 주제어는 동일하게 주어가 되고, 관점. 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그지? 요때 요약과 다른 것은, 요약은 정리, 비교는 차이를 설명해. 그래서 차이가, 자기 추론이 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볼까? 바로 두 제시문은 언어에 대한이니까 주제어가 뭡니까? 언어는이죠. 그럼 쓸 때, 텍스트? 오케이. 쓸 때 언어는 하고 들어가야 돼. 가에서 언어는, 그지? 혹은 나에서 언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언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가에서 언어는 블라블라, 나에서 언어는 블라블라. 가에서 언어는 A다. 나에서 언어는 B다. 그러면 여기에서 언어는, 그 다음에 나에서 언어는, 이때 그냥 기계적으로 가에서 언어가 뭐지 쭉 정리하고, 나에서 언어가 뭐지 쭉 정리하면 요약이지. 가와 나를 보고 차이를 찾으라고 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면은 농촌이어야 돼. 그치? 남자면은 여자여야 돼. 아니면은 자유라고 관점이 나오면 억압이 나와야 돼. 이렇게 철저하게 비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쟁점이 대립항이 돼야 돼. 먼저 대립항을 찾아야 돼. 찾았으면 이 찾은 내용을 정리하자는 요약이고, 물론 부분적으로 쟁점 작업에는 갖고 와야 되겠지만
차이를 내가 나의 언어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1페이지 읽을 때, 야, 여기에서 말하는, 가에서 말하는, 언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나에서 말하는 언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찾아내야지. 정확하게 이게 그 정반대의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럼 그 개념을 찾았다면 그 차이를 나의 언어로 설명해 줘야 돼. 근데 내가 나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절반에 해당되는 거는 그 쟁점을 갖고 왔다면 본문을 갖고 와도 되죠. 처음엔. 근데 나머지 적어도 절반은 차이가 뭔지든 분석이 들어가야 돼. 항상 우리가 논술은 전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쟁점적 내용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 됐지? 그 다음에 넘겨보셔요. 가와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 비교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3페이지. 주제어가 뭡니까? 정체성. 그치? 정체성.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가에서 정체성이란 A야. 또 나에서 정체성이란 B야. 똑같이? 그럼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잡아주고 차이를 설명해 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 지난번에 잠깐 요 텍스트는 아니었지만 내가 예시로 예를 들었는데 가에서의 정체성은 예를 들어서 환경이야. 나에서의 정체성은 주체야. 이렇게 해도 돼. 그 환경과 주체라고 환경. 잠깐만. 이거 외적인데? 이건 본문에 없는 말이야? 주체? 이건 내적인데?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의 정체성이 외부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거야? 강제적인 거야? 나의 정체성이 외부에 의해 규정된다는 건 내 정체성이 자율적인 거야? 강제적인 거야? 그쵸? 그런 거. 외적, 강제. 이거 본문에 없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자율.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서 이걸 플러스 알파, 추론이라고 했지, 추론. 추론이 많아야 돼. 사실은 이게 우리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는 게 문학작품이거든. 여러분들 왜 문학작품, 웹소설 말고, 웹소설은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 그걸 읽으면 추론이 많지 않고, 근데 우리가 순수 문학을 읽다 보면 은유와 상징이 많기 때문에, 얘가 이런 의미였나? 이런 의미였나라고 하는 추론이 많아져. 추론이 많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너네들 여러분들 내가 오래 알았던 단어 중에 국평호라는 단어가 있더라? 국평호? 알죠? 국어 평균 5등급인가? 그게 무시하는 말이라며, 문해력이 없는 걸, 국평호가 하는 말이 그렇지. 이런 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중립적인 걸로 만약 얘기해 본다면, 어떠한 텍스트가 있어. 그럼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다 믿는 거. 이게 국평호겠지, 일반적으로 본다면. 의도가 있는 거야, 모든 말은. 그 의도가 뭐지?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뭐지? 추론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사기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 그 다음에 너네 왜 TV에 나와 있는,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말들 있죠. 우리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도 바보고. 그렇죠. 나는 요즘에 우리 딸아이한테 들었던 얘기가, 여러분은 고딩이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중딩 애들은 패션 일배라고 하더라고. 패션 일배. 자기네들끼리 약간 세 보이려고 무슨 어휘는 내 떠오르지 않는데 세 보이려고 하는 남자애들이 주로 하는 말, 이렇게 그런 말이 있대. 이제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워딩 자체가 애들한테 내가 좀 아직도 그래? 표정이, 난 아직도 그러는데,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워딩이 딱 나왔을 때 그 패션이란 말이 이런 일종의 쇼윙이잖아. 쇼윙. 좀 보여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들을 씀으로써 내가 그 공동체, 뭐 공동체 모두한테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재밌는 게 남자애들은 그런 걸 통해서 남자애들이 사실 여자애들보다 그 중딩이나 고딩 때 우리가 좀 나도 남자지만 좀 떨어지잖아. 그렇지? 남자애들이 그런 걸 쇼윙하면 여자애들은 아유 저 유치하네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내가 좀 세 보이는 느낌을 프리텐딩 그런 척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여기 이제 대학에 가면 좀 과시가 바뀌어. 요즘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쌤이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꼭 이렇게 지하철이나 아니면 전철 타고 다닐 때 꼭 뉴욕 타임즈 같은 거 있지? 잘 읽지도 못하면서 다 이렇게 보는 거. 허세죠, 허세. 패션 뉴욕 타임즈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딱 전철 내면 바로 이렇게 접어서 넣고 다시 전철 올라타면 뭐 아는 듯이 다 있고 고뇌하는 모습으로 야, you know exactly 뭐 이렇게 똥 싸는 얘기 쭉 하고 이런 건데 그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는 그런 거야. 성장 과정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어떤 걸 프리텐딩해서 그 정체성을 자기라고 규정하는 거야. 근데 정체성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아이덴티티잖아. 정체성이란 말은 뭐냐라는 뜻이야, 뭐냐. 예를 들어서 너의 선생님의 교육적 정체성은 뭡니까? 이렇게만 묻는 건 네가 생각하는 교육이 뭐야? 그죠? 네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종교적 정체성이 뭐야? 그럼 네가 생각하는 종교가 뭐야? 그렇지? 네가 생각하는 인권에 대한 정체성이 뭐야? 그럼 인권에 대한 규정이 뭐야? 정체성이란 말은 규정이거든. 너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성 정체성이란 말, 그럼 네가 생각하는 성이란 뭐야를 묻는 거야. 뭐야? 이해가 되지? 근데 여기는 그 정체성이 외적 규정이라는 거고 여긴 내가 규정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지. 근데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지 못하는 애들은 남들이 하는 얘기에 내가 계속 종속되는 거야. 여기지, 여기. 평생 남들이 하는 얘기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에 내가 빠져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요 정체성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자율적 정체성은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좀 있으면 그런 시기가 되잖아.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야, 너 이런 과를 가야 돼 라는 과에 대한 거.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한. 근데 대학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할 때까지 그 과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은데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면 뭐래? 니네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과에들 다 잘 나와 있거든. 나는 쌤은 이제 국문과 출신이니까 국문과를 내가 이제 그때 들어갔던 이유는 그 당시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야. 요즘은 국문과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쌤 저는 국문과 가고 싶어요. 그럼 너 국문과를 왜 가고 싶어? 그럼 대부분 요즘 친구들은 PD, 그다음에 기자, 또 아나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우리 때는 그때는 작가였고 이해가 되지. 근데 들어가 보니까 작가가 되려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됐거든. 작가가 되기 위해선 다른 데 갔어야 되는데 국문과 혹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히 이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좀 이렇게 외모가 되는 친구들이 가려고 했던 게 신방과. 쌤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아나운서와 신방과는 아무 관계 없거든 또. 자기가 잘 모르고 지원하려고 하는 과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과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고 지금 열심히 그냥 입시를 준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요 규정에 내가 종속된다. 이게 제2신문가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제2신문가의 정체성은 좀 더 보면 이건 상대적이야.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면 나도 변하잖아. 그지?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긴 영속적이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가변적이야. 이쪽은 불변적이야. 이런 어휘들을 써서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줘야지. 맞습니까? 근데 대부분 정체성들은
요즘 보니까 자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근데 부모님도 어떤 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혹은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그러면 좋은 가이딩을 하지 못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으면 그 과에서 배우는 게 무언지, 요즘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잘 나와 있잖아. 뭐 국문과에선 1학년 뭘 배우고 2학년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 그럼 저렇게 저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야, 난 국문과가 아니라 난 작가가 되고 싶으면 문예창작학과를 가야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PD가 되고 싶으면 PD는 어떤 것도 관계없어. 근데 PD가 되기 전에 내가 사학과를 가든 사회학과를 가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하는 자기의 목적이 있다면은 그 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과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많겠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넘길까요? 5페이지. 자, 이 주제어가 뭡니까, 이거는? 욕구야, 그죠? 욕구. 그럼 여기 어떻게 써야 돼? 당연하게, 이렇게. 자,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짧죠? 짧아,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요거 방금 우리 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체성과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욕구에 해당되는 나다. 눈으로 읽어보세요. 내용은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돼. 눈으로 한번 쭉 보면 이런 텍스트의 차이가 있거든. 한번 지금 눈으로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쫙 내용 보고 이런 문체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한번 찾아봐봐. 자, 이건 심플하지. 어떤 차이가 있어? 먼저 정체성에 해당되는 텍스트는 개념어가 많아.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론형 제시문. 그치? 그러니까 이론형 제시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 언어는 좀 상대적으로 약간 적긴 해. 근데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잘못하면 본문을 베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방금 잡았던 기준에 해당되는 어휘들이 꽤 많이 있거든. 이런 거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론형 제시문일 때는 본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어휘들을 그냥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론형 제시문은 내가 추가 추론해야 되고, 문제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시문화와 제시문화에서 욕구의 차이, 요놈, 욕구의 차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겠지. 제시문 나에서의 욕구는 A야. 제시문 다에서의 욕구는 B야. 근데 어때? 여기는 개념어가 많지가 않아. 이 현상형 제시문이지. 여긴 추론을 이빠이 해야 돼요. 잠깐. 나에서 말하는 욕구는 그럼 뭐야? 잠깐. 이거, 죽어가고 있고, 뭐지, 이거? 죽어가고 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생존의 욕구. 일단 요거는. 근데 제시문 다도 욕구야. 어라? 이게 왜 욕구지? 근데 이게 좀 어렵겠죠. 이걸 규정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개념화라고 했다. 개념화. 다시 이걸 규정해 주는 걸 개념화라고 했지. 현상형 제시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어쨌든 지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거 뭐라고 했냐면 현상형 제시문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얘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현상형 제시문 했다. 보통 2개. 도표나 문학 작품이야. 문학 작품을 보고 내가 규정을 해줘야 돼. 개념화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시문 다에 보면 뉴욕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에피소드를 다룬 한편, 한국에 불러온 뉴욕 바람, 광풍, 여기 브런치, 그 다음에 또 컵케이크, 이런 거, 집세낼 돈은 없어도 마음에 드는 비싼 구두는 사고야만은, 명품 신발. 이 명품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행됐던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 우리나라가 90년대 소비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때부터는 명품을 사는 게, 요즘은 명품을 사는 게 과시까지는 아니지만 트렌드? 과시는 아예 없는데
30대 내가 초중반에 우리 친구 중에 정말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내 친구 중에 하나인데, 친구가 인생의 목표가 벤츠였거든. 벤츠 자동차. 벤츠만 사면 죽는다 뭐 이래서 벤츠를 사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걔는 모든 돈을 아껴가지고 벤츠를 샀어요. 사긴 샀어. 맨날 라면 먹고, 야 병철아 나 술 한잔 사주면 안 되냐 개새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술 사주고, 걔는 벤츠를 타고 다 이렇게 쫙 드라이빙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아 그게 나야. 잘 살고 있어. 벤츠 팔고 결혼해서 벤츠를 팔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걔는 인생에 단 한 번 벤츠로 자기 뽀대 남자는 저기 아닙니까? 뽀대 후까지 가오. 이게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 없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오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과시지. 과시를 좀 어려운 말로 거기다 써보세요. 답안에다가 거기 한번 써봐. 과시적 소비. 사람은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 인생에서 한 번쯤 그거 미치지 않고서야 한 번 딱 사고 나 깨닫지 않겠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겠지. 근데 벤츠 산 다음에 얘가 이 다음에 벤틀리야 하는 순간 미친 거지. 벤틀리까지 내가 사고 죽는다 그러면. 그럼 또 걔에게 또 다른 목표가 있겠지. 롤스로이스까지 내가 탄다. 내가 아는 거에 가장 좋은 차가 거기까지 같은데? 페라리, 롤스로이스. 그 다음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거 있지 않아? 맥라렌인가 뭐 있지 않아? 이렇게. 그런가? 그래? 어쨌든 그런 차. 그거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치? 거기 보면 거기다 써보세요. 과시적 소비. 과시가 어떤 옷을 입으면, 어떤 차를 타면, 어떤 집에 살면 그게 자기인 거야. 근데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그 아파트가 뭐지?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야, 병철아 너 어디에 사냐? 나 뭐 조그맣게 타워팰리스 살아. 사람들이 나보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타워팰리스 참 좋은 아파트지.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걸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 그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써보세요. 거짓 합치 효과. 그죠? 돈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죠. 돈을 왜 벌려고 하지?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돈을 버는 건 목적이 있어야지. 돈을 벌어서 내가 뭘 소유한다. 집을 산다, 차를 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소모적 소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것도 똑같은 거야. 방금 전 거짓 합치 효과야.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맥라렌을 딱 타고 쫙 내릴 때의 하차감. 다들 나를 바라보는 저 눈빛 뭐 이런 거 다 가짜죠, 가짜. 그런 시선은 가짜잖아. 근데 소모적 소비가 거짓 합치 효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자신의 경험을 훨씬 더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경험을 늘린다라는 건, 내가 돈이 없으면은 국내 여행을 한다. 근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내 여행도 내가 여행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늘리는 것처럼, 돈이 좀 있으면 물론 해외여행 가서 휴양하고 오는 거 말고, 거기 가서 그러면은 호주에 갔더니 호주에 사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즉 내 견문을 넓히는, 유럽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 갔을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그 나라 역사 대충 역사라도 대충 읽고, 로마에 갔으면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건물들이 저런 거였구나.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는 대충 읽고, 그럼 내 견문이 넓어지잖아. 소비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우리가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소비, 이게 창조적 소비거든. 나를. 그렇죠?
내가 돈이 많아서 맨날 벤츠 사고 BMW 사고 뭐 아까 얘기했던 페라리 사고 뭐 벤틀리 사면 뭐합니까? 그거는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건데 돈을 벌어서 내가 나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거. 그치? 돈을 벌어서 내가 어학을 열심히 공부해. 그지? 언어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켜. 유학을 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창조적 소비인데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소비를 하거나 뭘 소유하고 끝나는 거. 이건 내 삶과 아무 관계 없지.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이 시몬 다이에서 말하는 이런 소비는 과시적 소비. 그 다음에 이 소비는 상대적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소비는 허위적인 거고. 몰라. 더 들어갈 수 있지. 넘겨보세요. 자, 요것보다 이제 한 단계 높은 것이,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요것까지도 한번 해볼 거야. 낭비.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좀 그런가? 여기까지 해보자. 낭비. 자, 일단 한번 주제어가 뭐냐면, 낭비다. 그럼 우리는 제이 시몬 가와 제이 시몬 나를 보는 순간 너네 느낄 거야. 아씨, 이거 현상형 제이 시몬이네? 하는 순간 낭비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제이 시몬 가와 제이 시몬 나에서 말하는 낭비는 일단 뭘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현상형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형식이야. 이거를 보고 이 내용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현상을 갖다 베끼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지. 이거를 다 읽고, 알았어. 가에서 말하는 낭비는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나에서 말하는 낭비는 이런 거구나 하는 내가 개념화를 많이 해야지만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아시겠죠? 자, 이거 5분 줄 테니까 한번 요거 가나 5분 줄 테니까 어떻게 규정해 줘야 되냐면 가에서 낭비는 내가 요건 잡아줄게. 이건 긍정이야. 나에서 낭비는 부정적이야. 그러면 요거와 요게 대립적 개념이 되지. 그죠? 요건 대충 이거 할 때 주의점. 가에서 낭비를 본 다음에 긍정적인 거 대충 이거군 이렇게 하면 안 돼. 낭비를 찾았다면 잠깐만. 가에서 낭비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이유가 이거 때문이야. 이렇게 들어가고. 부정적인 이유는 이거 때문에. 이때 이거에 해당되는 건 본문을 베끼는 게 아니라 개념화해야 돼. 아시겠죠? 지금이 7분이니까 딱 10분 줍니다. 17분까지. 오케이? 시작! 자, 봐봐. 일단 요거는 제이 시몬 가와 제이 시몬 나. 주제어를 방금 뭐라고 했어? 낭비라고 했죠. 낭비라고 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낭비는 긍정적 뉘앙스입니까? 부정적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이죠. 그 부정적 뉘앙스는 나에 해당돼, 나는 그게 나와. 나에서 낭비는 일단 제이 시몬가의 낭비와 딱 대립적 개념이야. 그 머릿속으로 그거를 잡아야 돼. 나에서의 낭비는 부정적인데. 자, 요 내용을 읽었으면 우리가 방향을 부정적이다라고 해놓고 왜 부정적인지. 부정적이다라는 거 논술에서의 첫 번째 문장은 이거는 다 주장이야. 근거를 찾아야 돼. 그럼 봐라. 여기에서 지금 내가 낭비라고 말하고 이쪽은 부정이라고 했어. 대충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서의 낭비, 이 주어는 현상을 구체화하라고 했고 내가 그지? 기억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민준이는 학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은 특정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17에서 19이어야 되고 학생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민준이 주어의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민준이는 여기가 고등학교 뭐였지? 도림고에 다니고 나이가 19이고 국어는 그때 누구였지? 강민철 거라고 영어는
누구야, 영어 누구냐, 이명학 걸 하고, 수학은 의건이 영어 걸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 주어의 구체화.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주어의 구체화가 있어야 되지. 그럼 나에서 말한 낭비는 뭐야? 얘를 구체화해야 되잖아. 여기서 말한 낭비의 지시 내용이 뭐야? 뭡니까? 제이심은 나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여기에서만 요게 낭비야 하는 거 낭비가 뭐야?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는 벽돌 쌓기와 무관한 동작이야. 그렇지, 주어의 구체화. 얘가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도 구체화해 줘야 되지. 보면 이게 부정적인 이유는 먼저 작업 시간을 증가시켜 줘. 그지? 또 하나가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피로도를 높여. 맞지? 여기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써야 돼. 자, 그럼 이거에 대비되는 얘는 낭비가 긍정적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가도 똑같이 가에서 말한 낭비의 지시 내용이 뭐야? 주어의 구체화. 얘는 뭐야? 쟤도 정확히 지시되는 대상이 있지. 뭡니까? 응? What is that? 뭐야? 요놈은 거기에 어휘가 딱 나와 있죠? 거기서 말한 도락이라고 하는 놈이야, 도락. 근데 이때 중요한, 쌤, 도락 구체화 시켜주려면 당구, 사냥, 이거는 써도 되는데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어. 근데 그게 긍정적이래. 근데 요 긍정. 얘도 여긴 시간을 증가시키고 피로도를 높인다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지 않겠어?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 여기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밑에서 한 7번째 줄 첫 번째 달라 맨 밑에 생명보존 밑줄 쳐봐. 생명보존. 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생명보존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생명을 보존하고 과학과 철학과 문학. 어디 갔어? 첫 번째 단락에 중간에 약간 밑에 문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철학도 만드는 게 낭비라는 거야. 그러면 봐라. 여기에 긍정적인 건 두 가지였지 방금. 일단 이 낭비라는 게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과 철학과 문학을 만들기도 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쌤, 도락이라는 게 이런 걸 만든대요. 점프가 된 거야, 점프가. 아니, 도락이라는 게 뭔데 이런 걸 만드니까지 써줘야지. 그냥 여기서 도락이 이런 걸 만든대요. 도락이 이런 걸 만든대요. 그럼 도락이 왜 저런 걸 만들지? 도락이 왜 저런 걸 만드는지에 대한 근거가 본문에 있어. 도락이라는 게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낭비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는 그러면 이 낭비라는 게 뭐냐? 여기 낭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에 밑에서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봐봐. 이거 아주 옛날 건데 전차. 이게 전차면 1950년대 60년대인가? 전차, 전화. 꼭 오늘은 저쪽까지 걸어가고 싶다. 밑줄 쳐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집에 도착하기 5정거장 전에 그냥 내려. 오늘은 걸어야겠다. 이유도 없어. 그 낭비예요, 그게. 사람은 늘, 여러분도 지금 수업 시간 이렇게 수업 있다가, 오늘 지금부터 자습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험도 끝났는데 그런 사람 없죠. 일단 뭐 하고 놀지? 친구들하고 만나면
여러분도 만나면 이렇게 뭐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야, 오늘 뭐 하고 놀지? 그러죠. 쌤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몇 년? 30년이 넘었지. 근데 친구들 만나면 지금도, 야, 오늘 뭐 하고 놀지? 똑같아요. 다들 만나면 뭐 하고 놀지를 생각해. 그게 낭비거든. 제2신문가에서 말하는 낭비는 이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낭비할 때야.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세 번째 줄 봐봐. 방금 했던 얘기가 이거야. 제2신문가의 맨 밑에 세 번째 줄. 원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의무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도 지금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잖아. 졸려 죽겠는데 앉아서 있고 막 오늘 내가 저걸 왜 듣고 있지 이러고 시험 끝났는데 집에 있을 걸 damn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의무적 행동을 하는 사람도 내버려 두면 자아 본인 밑줄 치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사람은 몰래 냅두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앉아서 피곤해. 이렇지만 이제 집에 가서 자율 시간이면 게임을 하든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언제 행복합니까? 사람은 낭비할 때 행복해. 사람은 정확히 언제가 가장 불행하냐? 거기다 써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맥락으로 보면은 거기다 써봐. 인간의 행복.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계된 거야. 인간의 행복. 거기다 써봐. 무목적적 행동이 가장 행복해요. 뭘 해도,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고 있거나 그러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 새끼 쓸데없이 TV나 보고 있고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해. 쓸데없이. 그게 낭비거든. 근데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쓸데없는 짓 할 때 행복하거든. 쓸데없는 짓 할 때 행복하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쌤도 그 대학 때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때는 그 전화기가 집에 있는 전화. 띠리링 전화 오면 아버지가 전화 받아라 방천아. 그럼 내가 여보세요. 안녕. 이렇게 이제 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끝나면 이 새끼 쓸데없이 그때 아버지 표현이니까 쓸데없이 기집애나 사귀고 있어. 너 걔랑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면 다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 맞죠? 쓸데없다.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언제가 사람 가장 불행합니까? 여기에 맥락에 보면은 의무적 행동을 할 때야. 혹은 써보세요. 목적의식적 행동을 할 때. 그치? 지금 여러분이나 나는 얼마나 목적의식적으로 수업을 해야 돼. 여러분, 들어야 돼. 이런 게 목적의식적인 거거든. 이해됨? 됐지? 그게 바로 여기야, 여기. 근데 여기를 채워줘야 돼, 여기를. 도라기 이런 걸 만드는데 방금 전에 도라기라는 건 거기 보면은 이거는 무목적적이야. 그 중에 하나가 무목적, 자율, 뭐 등등등. 근데 제이시몬 나를 보면은 여기 이제 길브레스의 과학적 방법론은 이게 딱 대비돼. 그래서 제이시몬 나에 나와 있는 이런 낭비, 이런 거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딱 대비적 견. 여긴 통제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 내가 지금 거의 절반은 가르쳐 준 거야, 절반은. 이건 난도가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해됨?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여러분이 글 써야 되는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아마도 것이 너무 많다. 이 뒤에 건 과제로 하고.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지금은 1페이지하고 3페이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둘 다 이거니까 저기 1페이지하고 5페이지. 지금 과제는, 과제가 아니라 글쓰기는 오늘의 글쓰기. 이는 1페이지와 5페이지? 5페이지. 페이지, 그 다음에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3, 5, 3, 5를 하고 7, 3, 5, 7. 3페이지. 과제가 1페이지하고 7페이지.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돼. 알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건 요놈. 됐죠? 오케이. 자, 잠깐 한 10분 브레이크하고 그 글은 6시 반, 7시 반, 한 8시 한 40분? 오늘은 많이 안 해왔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중간에 한 내가 8시 정도부터 써온 사람 다시 오늘 과제 세 사람? 오케이. 세 사람 거 좀 이따 부를 테니까 알겠죠? 됐음? 오케이. 자, 지금부터 10분 브레이크하고 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부를 테니까 자, 볼까? 보자. 요거 지금 나눠준 거 요거 같이 보자. 잠깐만. 자, 먼저 바에서 산업문화로 인해 여기에서가 우리 주제가 삶의 태도였지. 그 이제 바에서 삶의 태도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산업문화로 인해 하고 이 내용이 삶의 태도와 관계된 내용들이 규정되면 돼. 그래서 자연과 전통이 소외되고 그 다음에 편리와 효율을 추구하고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이고 환경의 변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비판하고 사회 변화에 이끌려가는 태도, 주체적인 시각 이런 거 좋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명 비판 머릿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문명 비판이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보호, 그리고 여기 산업 문명에 대한 비판, 효율에 대한 비판, 속도에 대한 비판, 그럼 인간적 가치에 대한 추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요 관점에서 다의 사냥꾼이 사냥감을 무자비로 죽이는 행위는, 그죠? 끊고, 이거는, 밑에 보면은, 바의 자연친화적 사고 밑줄 치세요. 근데, 이게 자연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자, 사냥감을 사냥을 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하는 건 자연친화, 거기다 써봐. 자연과의 공존,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보호 이런 어휘가 좀 더 들어가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즉 여기에 바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면 자연친화적 사고와 대비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냥꾼의 인간 중심적 사고 좋아? 근데 내가 지금 자연 친화적이라고 말하고 더 들어가면 안 좋을까 했는데 밑에 썼죠. 인간 중심, 종차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비교도 그렇고 이런 해석도 그렇고 어휘가 다각화되면 즉 현상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다. 좀 더 보면 생태계의 질서 파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좀 아쉬운 건 이건 좀 규정을 한 거잖아. 그지? 규정을 했다면 여기에서 이런 사냥감을 무자비로 죽이거나 숲을 파괴하는 게 그게 왜 인간 중심적 사고고 종차별적 행위이고 생태계 질서 파괴되는가? 요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 그죠? 즉 그렇게 규정했다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내가 여러분들 요거 분량을 짧게 해줬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쓸 때 나는 좀 더 쓰고 싶다. 그럼 분량은 지금은 자율적으로 해도 돼. 더 써도 관계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1100자 라인에서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 다시 또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건 숲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죽이는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바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를 주체적 시각이 아닌,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자, 그냥 수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오른쪽에 내가 써준 게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비판적 사고, 그지?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대상화. 예를 들어서 이는 비판적 사고의 부재와 자연에 대한 대상화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비판적 사고가 부재됐다는 게 뭐고 자연을 대상화한다는 게 뭐지? 이 말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수동적이라고 했어. 그다음 밑에 보면 이건 비판의 대상이 돼. 자신의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파장 밑줄 쳐봐. 어떤 파장?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만 보는 좁은 시야. 이게 현재만 본다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든가 이건 말이 되는데 현재를 본다? 아닌 미래를 보는 넓은 시야. 그럼 미래를 보는 넓은 시야가 뭘까? 예를 들어서 미래의 인간과 자연의 그죠? 인간과 자연의 상호 보존 혹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인식이라든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글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었지 거기다 쓰세요. 뭐 주의하라고 했어? 추상적 개념을 쓰면 안 된다. 너무나 범주가 넓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주어. 자, 뭐냐면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동물을 죽이고 숲을 파괴하고 숲을 파괴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벌목을 하는 거잖아. 벌목하는 행위가 왜 나빠? 숲을 파괴하는 거, 벌목, 그 다음에 생명을 파괴하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근데 그걸 갖다가 생명을 파괴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숲에 있는 나무를 갖다 다 죄다 잘라다가 갖다 팔고 숲에 있는 생명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나?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갖는 거죠.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넓잖아. 이해되지? 그런 어휘의 구체성이 부족했다. 방향은 좋은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또한 라의 동사자에게 가만히 한 장 덮여주지 않는 거 이런 거 좋죠.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 제이시먼 바의 관점에서 인간의 무정함. 무정 밑줄 좋아? 그럼 무정이 뭐야? 그 밑에 이는 산업 사회로 인해 공감의 부재. 좋잖아. 공감 다음에 이러한 동정심의 부재. 공감 다음에 동정심이야. 맞죠? 이렇게 어휘가 구체적인 현상에 해당되는 어휘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와 넘기세요. 반대로 요건 요 친구가 좀 잘못 본 거야.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을 깎아주는 행위. 근데 귤값을 깎는 거였지. 맞지? 근데 귤을 깎는 거는 이거 이 범주로 본다면 인간의 유대감, 인간이 좋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귤값을 깎는다고 하면 여기 개념 어떻게 씁니까? 인간에 대한 유대감의 부재. 그쵸? 인간에 대한 결핍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됨?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니네들이 이거 내가 지금 논술이니까 하는데 내가 대학 가면 이런 거 안 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은 다 시험을 이렇게 봐요. 다 글로 손으로 앉아서 A3 용지 우리 이거 A3 요거 있죠 여기 요거 이거에 원고지가 아니라 그냥 밑줄 쫙 쳐져 있는 거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딱 들어와서 이게 국문과면 자 오늘 시하고 소설 3개 본 거 있지 한 다음에 그거 딱 들어와서 이거 자 1920년대 소설 생각나는 거 쓰고 그거의 의미하고 여러분의 판단 딱 알았지? 좀 이따 끝나고 때까지 교실로 가져와 하고 교수님은 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앉아서 써야 되잖아. 이때 그래서 오픈북도 해. 책 그 학기에 배운 6권의 책을 갖다가 볼 수도 없잖아. 공부를 했어야지 어디에 뭐가 나온 줄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인문 계열은 모두 다 2가지로 먹고 산다고 했죠. 터는 거하고 쓰는 거. 그렇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면 이공계로 가야 된다. 이공계는 적어도 이런 똥 싸는 얘기 같은 거 안 하잖아.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공계는 숫자를 다루니까 얼마나 의식이 상대적으로 이런 의식은 덜 개입하잖아. 볼까? 자, 어쨌든 이거 맞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 산업화로 인해 무정해진 사회 중요한 가치는 인간 간의 사랑. 맞죠? 그 범주가 맞는다면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귀를 기울. 이렇게 어휘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제이심은 마에서 달리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아. 그렇죠. 주변 환경들을 바라본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연연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본다. 좋은데 예를 들어 주변 환경을 바라보거나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거나 그렇죠.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여기에 보면은 그 산미 슈퍼스타즈 요 책이 마지막 내가 좀 이따가 그 단톡에 올려줄 텐데 요 책 재밌어. 박민규라는 소설가가 쓴 건데 요 내용 보면은 야 우리가 그때 읽었잖아. 내용 쭉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입시에 이렇게 쪼들리고 어떤 성공에 쪼들리다 보면은 사회가 요구하는 욕망에 우리가 종속되는 거잖아. 그거 말고 여러분이라면 내가 나의 욕망이 뭘까? 나라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뭘까?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똥 싸는 소린가.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 건 다 그런 거거든. 대학 들어가서 자기만 추구하는 어떤 삶의 가치.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인생이, 삶이 공허하지 않은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야. 야, 니네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무슨 뭐 명예, 돈, 이런 거 말고 너가 너답게 사는 게 뭐야? 를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간으로서 사는 건 아니지. 혹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지. 여기 보면 그래서 160자 라인 볼까요? 그 뒤에 보면 바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에 집중한다. 밑줄 쳐보세요. 현재에 집중한다. 중요하죠? 현재에 집중한다는 게 뭐야? 자, 강제된 목표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된 목표가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속도, 성공 이런 거야. 내 삶의 본질적 이유에 대해 성찰해. 삶의 주인의식을 느껴. 이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죠. 내 욕망이 뭘까?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거. 잘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도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건 인물의 특성이 좀 더 나타나면 더 좋겠다. 오케이? 자, 넘겨보자. 오케이. 그 다음 거 보면 가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건 내가 지적한 건데 뒤에 내용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가에서 역사는 현재의 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볼 걸 강조한다. 이게 맞거든. 왜냐하면 여기 가를 객관이라고 말하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와 반대로 나는 주관 이렇게 대립이 되잖아. 근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이심은 나는 역사가 직선론적 사고, 과거에서 현재가 점점 발전하고 현재가 쌓여서 또 미래가 되고 점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거야. 즉 과거가 열등하고 현재가 우등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우월하다라고 보는 거야.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발전 단계에 따라서 쭉쭉쭉쭉 나간다고 보는 거야. 근데 가는 역사를 그래서 현재 중심적 가치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현재의 기준에 맞춰 과거를 평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 현재를 기준으로 바라본 과거는 열등, 우월, 정의 내리면 안 돼. 따라서 과거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과거의 시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과거에 대해 현재의 가치를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거지. 마치 똑같은 거. 너네들이 초등학교 때 쌤 그때는 제가 진짜 삘이었어요.
아니지. 그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의 너희들의 그 가치가 있지. 지금은 또 지금의 가치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가 돼서 고등학교 때 완전히 쓰레기였어. 아니죠. 지금은 지금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게 제이시먼 가가 말하는 거야. 근데 제이시먼 나는 그거와 대비로 본다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가 낫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가 낫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는 열등하고 미래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게 직선론적 사고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직선론적 사고가 뭐야? 서구적 사고가 그렇죠. 서양의 사고가. 자, 그 서구 사고의 핵심은 성경이야, 성경.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리오라고 해서 creation from nothingness. 무로부터의 창조. 맨 마지막에 성경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 요한 계시록이죠. 계시록. 계시록은 뭘 다뤄? 종말을 다루지. 직선론적 사고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쫙 가다가 나중에 종말로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마르크스의 사고도 그렇지. 원시공산제에서 자본주의, 나중에 공산주의가 끝. 그치.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동양은 이런 사고가 없죠. 동양적 사고는 어떤 사고야? 동양적 사고는 순환론적 사고지. 역사는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개념 안에는 역사의 우월이 어디 있냐 임마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나는 보면 과거를 통해 현재가 발전, 현재는 여러 세대의 경험 및 시행착오의 산물, 과거의 삶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인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 순간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이는 생물학적 진화와 다른 것, 이전 세대의 경험을 발판으로 진보한다는 걸 의미한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진보. 이게 사실은 1800년대, 즉 19세기에 사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있지?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회 진화론이라고 있어. 사회도 계속 진화하는데 그 진화의 정점이 서구라고 생각하는 그때 왜곡된 사고죠, 이것도. 자, 넘기쇼. 맨 마지막 장. 거꾸로 됐네. 오케이. 자. 자, 여기 볼까? 여기도 이제 봐봐. 항상 우리가 해석할 때는 주어가 현상이지, 현상의 우체성. 다해서 사냥꾼의 숲을 벌목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숲 벌목하고 또 생명을 약탈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는 게 더 좋아. 바의 탈물질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 이는 경제적 이익, 삶의 최우선 가치인데 이러한 시선 아래 자연은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잘라낼 수 있는 도구. 잘했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도구이다. 이때 자연, 여기다 이제 자연으로서의 숲의 가치라는 고유성과 그 다음에 타자성은 철저히 무시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숲도 앞에다가 타자성, 그 뒤에 이러한 사고는, 이 친구가 본래 이러한 사고는 존중과 통제라고 했는데 내가 좀 넓다고 생각해서 자연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통제가 앞서고,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면 좀 더 어휘가 구체적이겠지. 공존보다 지배가 당연시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자연에 대한 파괴는 명확한 폭력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으로 포장되게 된다. 잘했죠. 이렇게 규정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이러한 행위는 감정적인 연대가 제외된 자연 수탈의 결과 궁극적으로 탈물질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잘했지. 이렇게
현상에 대한 개념 규정과 그걸 자신의 언어로 쓰다 보면, 근데 너네 이거 논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벌써 이제 세 번째야. 논술은 내가 벌써라고 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꾸준하게 써오면은 글은 느는데 논술은 운동하고 똑같아요. 운동하고 똑같아. 안 하면 안 늘어. 안 하면 안 늘어. 특히나 얘는 예를 들어가지고 쌤이 지금 7월이죠. 6월 초에 시합에 나가서 5회전, 5번 이렇게 우리가 개인전 뛰면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이기고 회전이라고 1회전, 2회전. 내가 3회전, 5회전까지 갔다가 깨졌는데 5회전까지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이쪽이 어깨가 약간 나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주 정도 그 도장에 가서 시합은 안 하고 기본만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합을 다시 했는데 꾸준히 나가서 그래도 기본 운동을 했거든? 시합을 딱 다시 하는데 3주 안 했다고 거리 감각이 약간, 권투한 사람들은 알지만 거리 감각이, 모든 격투기는 거리 감각이 진짜 중요하거든. 그 거리 감각이, 상대가 나를 이제 쓱 하고 일부러 쓱 들어와서 유혹을 한다고, 쫙 들어와서 이 새끼 쳐봐라 하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속으면은 내가 딱 뜨는데 걔가 나를 친다고. 그런 게 검도에서 있는데 오늘 계속 맞았어요. 계속 맞았어. 그 감각이. 이 말을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야. 글도 여러분들 이거 논술 한 3개월, 한 4개월을 배웠다고 치자. 4개월이면 4, 4, 16, 16번. 여기서 쓰는 거하고 집에서 쓰는 거 같지만 한 20번에 30번 정도가 돼. 그러다 한 달만 안 해봐. 얘 다 사라져, 얘는. 왜냐하면 당연하겠지. 니네 국영수 매일마다 하잖아, 거의. 근데 한 달만 안 해봐. 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쓰면은, 물론 안 써도 이렇게 수업만 참여해서 붙는 애가 있긴 있어. 너네 처음 얘기했을 때 그 목동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하나가 한양대를 와서 걔가 몸이 안 좋아서 맨날 와가지고 조금 쓰고 가고 과제도 제대로 못 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는 예외적 존재라고 했지.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글빨은 떨어지거든. 자, 그 밑에 거 볼까? 라에서 귤값을 깎는 행위. 이것도 이제 그 귤값을 깎는다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구체하면 할머니가, 그렇지? 추위했던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는 행위가 좀 더 구체적이지. 바의 공정과 연대적 정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좋죠? 딱 규정해 주는 거 좋아. 이는 타자보다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라든가 빈곤한 처지에 있는 할머니와 나 사이에 자리하는 인정과 존중의 틀. 인정과 존중의 틀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라면, 근데 이 틀 속에 각자의 존재의 가치가 존중받고 신뢰가 쌓이면,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다고 보냐면, 봐라. 이는 여기에서 빈곤한 처지에 있는 할머니와 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인정과 존중의 틀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지. 그 다음에 이 틀 속에서 각자의 존재의 가치가 존중받고 신뢰가 쌓이며 상호 의존이 가능해진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시는 여기까지 나가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 시는 만약에 그 할머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해야 돼. 연대와 공감해야 돼. 딱 여기까지거든. 근데 여기를 보면 어떤 어휘를 써 있냐면 이 틀 속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맥락에 맞게 쓴다면 이러한 연대의 틀 속에서라고 해야 돼. 혹은 이러한 공감이라는 정서 속에서. 그지? 고통받는 할머니의 아픔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지? 이러한 사회적 연대라는 신뢰가 강화되는 것이, 그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상호 의존적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됐음? 그렇게 해야지만 이 말이 더 구체적인데, 여기는 각자의 존재의 상호 의존 맞는데, 이 단어와 이 할머니와 귤값 귤값 깎으려고 하는 이상한 애들, 이런 애들의 구체적 현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너무 초상화됐다는 거야. 그러나 개인의 이기심이 개입되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 이것도 개인의 이기심이 개입되면 인간에 대한 인정은 약화되며 이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그 정서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밑에 내가 또 쭉 해서 화살표 놨죠. 이런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거리감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감을 넘어, 그지? 개인의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이러한, 그죠? 연민에 대한 결핍과 무관심이라는 사회적 병폐가 야기된다 해서, 요 할머니에 대한, 할머니 아픔에 대한 냉정한 사람들의 인식, 그 자체가 쟁점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그것보다 조금 떠 있어. 그거보다 우리는 서로 대상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 지금 말한 것보다 조금 넓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거기다 써보세요. 층위가 다르다라고 하거든. 층위가 다르다. 요거 하나만 오늘 설명하고 끝낼 텐데, 자, 층위가 다르다. 자, 내가 그때도 한번 설명했는데, 봐라. 짜장면, 짬뽕, 탕수육, 요거는 중국 음식이죠. 그치? 우리는 보통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다 이렇게 해. 그치? 근데 이렇게는 하지 않아. 중국 음식은 탕수육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 왜냐면 범주가 얘가 훨씬 더, 우리 항상 주어가 좁은 범주거든. 주어가, 그치? 혹은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은 음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맞아? 자,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모두 다 대학을 붙어, 야, 내가 쏠게! 갔어. 야, 다 먹어. 너 뭐 먹을래? 했더니, 뭐 먹을래? 했더니, 쌤, 저는 한국 음식이요. 중국집에 갔는데 한국 음식, 아이씨, 뭐 하는 거야? 그지? 또, 다른 친구, 너 뭐 먹을래? 했더니, 쌤, 저는 염분 2% 단무지요. 아이, 새끼, 뭐라는 거야? 그지? 지금 뭐가 다른 거야? 나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중에 뭐, 볶음밥,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너 뭐 먹을 때, 쌤, 저는 음식이요. 장난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층위가 다르다, 층위. 이해됨? 층위가 다르다. 너 중국 음식 먹을래? 한국 음식 먹을래? 저 음식이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구평어죠, 구평어. 뭐라는 거야, 이게. 야, 니네 구평어란 말 쓰냐, 많이? 잘 안 써? 이 한물 간 거야? 진작 얘기해 주지, 아까. 계속 썼네. 부끄럽네, 또. 아시겠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층위라고 하는 게, 이런 것도 층위다.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수업한, 근데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니네한테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 쌤, 먼저, 자동차 배기가스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잘 버려야 돼요. 분리수거 잘 해야 돼요. 이런 거. 전기 자동차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쌤, 핵무기를 터뜨리면 안 돼요. 맞는 말이지. 근데 니네가 지금 웃는 이유, 내가 사실 핵무기를 터뜨려도 환경이 오염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방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음식물 쓰레기 그거 뭐 말려서 내야 돼요. 뭐 그다음에 분리수거 해야 돼요. 자동차 배기가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쌤 핵무기 터뜨리면 안 돼요. 저 새끼 이상하네. 층위가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방금 글도 좋은데 층위가 우리는 지금 이걸 써야 되고 있거든. 근데 이걸 쓴 거야. 조금 추상적으로. 좀 밑으로 내려와라. 거꾸로도 있지, 아까. 너 뭐 먹을래 했더니 염분 2% 단무지요. 그러면 오히려 걔는 지나친 구체성의 오류. 그건 구체성의 오류라고 하고 또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먹어야 전 음식이요 하는 건 추상성의 오류인 거야. 추상성의 오류, 구체성의 오류. 알겠지? 딱 요 수준에 맞춰서 글 쓰는 것이 칭위에 그 표현할 때 칭위가 맞는다 이렇게 하거든. 칭위가 맞는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뭐 기말고사 다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요거 방금 전에 그리고 오늘 안 온 사람들 요거 받으면 요거 내가 그 톡에다가 요거 우리 오늘 거 파일 올려줄 테니까 오늘의 글쓰기는 여기 현장에서 한 거는 3페이지, 5페이지였고 여러분이 집에서 해야 되는 건 1페이지, 7페이지인데 뭐 다 써오지 못해도 좋으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써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